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통의 전화로 인생이 무너진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70대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70입니다. 은퇴한 지는 이제 몇 달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50년 동안 몸에 밴 습관 때문입니다. 20살에 고향을 떠나 서울 공장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무거운 철판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이면 작업복이 땀에 젖어 살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동생 셋이 있었고 어머니는 늘 약을 드셔야 했으니까요. 저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그 조금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결국 50년이 되었습니다. 26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가난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저는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진통을 겪고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작고 붉은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그 아이의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아들의 운동회 날 저는 공장에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 야간 근무를 마치고 학교 운동장 뒤편에 서서 멀리서 지켜본 적은 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이 묻더군요. 아버지, 왜 항상 바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편하게 살려고. 그 말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회식은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야, 그렇게 아껴서 뭐 하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웃을 거다.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퇴직하던 날 회사에서 작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는 길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꺼내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억 1,400만 원. 그 숫자는 제 청춘이었고 제 허리 통증이었고 제 손가락에 굳은 살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행 한번 가자. 아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했어. 그 말 한마디에 50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공원을 걷고 신문을 읽고 가끔 손주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걸 왜 당해? 저는 스스로를 꽤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런 일은 남의 이야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국을 저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갈라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님 되십니까?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사고요?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요. 합의를 안 보면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통사고, 폭행, 경찰서. 지금 아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짧았지만 분명 제 아들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제 판단력은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습니다. 혼날까봐 울먹이던 목소리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얼마면 됩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3억 정도입니다. 3억. 제 통장에 있는 금액과 거의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정확했는지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그만큼은 모아놨으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저는 외투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잠깐 은행 좀. 그 말이 평범한 일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ATM 기계 앞에 섰을 때 숨이 가빠졌습니다. 화면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류. 다시 눌렀습니다. 오류. 손이 떨려 숫자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침착해. 아들부터 살려야지. 세 번째에야 맞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계좌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입력했습니다. 1억. 확인. 이체 완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10억 원 이체 완료. 손이 더 떨렸습니다. 한 번에 다 안 됩니다. 나눠서 보내셔야 합니다. 또 1억. 또 1억. 마지막 이체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버지 빨리 좀. 그 한마디에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 완료. 3억 1,400만 원. 잔액 0원. 이제 괜찮은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왜요? 부재중 전화 왔던데요.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너 어디야? 회사인데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까 그 목소리, 그 다급함, 그 합의금. 너 사고 안 났어? 네. 무슨 소리예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ATM 기계 옆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기계 화면에는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잔액 0원. 제 50년이 그 숫자처럼 사라졌습니다. ATM 앞 바닥에 앉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한 번씩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통장에 있던 숫자들이 눈앞에서 지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형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 많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서글펐습니다. 계좌는 이미 여러 단계로 분산됐고요. 대부분 해외로 빠집니다. 그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까?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몇 번 바뀌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쉽게 문고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저는 말없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기였어. 그 세 글자가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통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ATM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체하시겠습니까? 그 버튼을 누르지 않는 상상을 수십 번, 수백 번 했습니다. 그때 한 번만 아들 번호로 직접 전화해 봤더라면, 그때 단 5분만 숨을 고르고 생각했더라면 제 50년은 지켜졌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TV에서 보이스피싱 뉴스가 나오자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말했습니다. 왜 저걸 당해? 그 말이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앉아 한참 말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벌어? 아들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른 건 바로 저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고 평생을 모은 돈이었는데 가족을 지키려다 그 돈을 잃었습니다. 그 모순이 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는 여전히 뜨고 아침은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진 채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지만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동네 사람을 마주칠까봐, 누가 제 얼굴을 보고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까봐 괜히 피하게 됐습니다. 마치 제 이마에 사기당한 사람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는데 실제 피해 사례를 나눠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혹시 누군가를 막을 수 있다면? 며칠 뒤 복지관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제 또래 어르신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3억을 잃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ATM 앞에서 떨리던 손, 잔액 영원을 보던 순간 집에 돌아와 통장을 내밀던 장면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는 끊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5분만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며칠 전에 비슷한 전화 받았어. 그때 그냥 끊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내 돈은 돌아오지 않지만 누군가의 돈은 지켜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전화벨 소리가 귀에 맴돕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소리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라는 걸. 자존심이었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남은 것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그리고 누군가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급한 목소리로 돈을 요구한다면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떠올려 주십시오.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단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당신의 5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 5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50년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